자, 이번 사건은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듯합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 문건 개입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백원우 민정수석실의 별동대 행정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부의 서주민 기자 그리고 사회부의 이유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서주민 기자, 이 사건 개요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앞서 그 김명우 기자가 리포트로 전화 연결을 먼저 설명을 해드렸죠. 오늘 오후 4시쯤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지인의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인이나 이런 거는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고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유경 기자 지금 속보가 계속 저희 사회부 취재 기자들이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속보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전해주시고요. 새로운 내용, 지금 더 보탤 내용이 있습니까? 앞서 그 김명우 기자께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참고인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었는데요. 참고인 신분으로 실제로 검찰 조사를 앞섰던 건 오늘입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쯤에 서초동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게 지금 방금 속보로 전해진 겁니다. 예, 뭐 3시, 4시 요 사이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메모도 남겼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메모 내용들은 저희가 입수가 되는 대로 다시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네. 지금 A씨가 사실 이번 전체적인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인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고인 조사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도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신분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속은 서울 동부지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외에 서울 동부지역을 관할하는 동부지검 소속의 수사관이고요. 원래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된 이제 수사관이죠.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그 수사관들이 이제 파견을 와서 함께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경찰 수사관이 파견을 오기도 하고 검찰 수사관이 파견을 오기도 하는데 오늘 숨진 채 발견됐다는 A 씨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6급 수사관이고요. 그다음 호남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 정부뿐만 아니라 MB 정부 때 그 청와대 초대 특감반원으로도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속은 석 달 전에 원래 이제 민정실에서 파견돼서 근무했다가 지금은 다시 동부지검 소속인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문제의 문건. 그러니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중요한데 민정수석실에서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 백원호 팀을 운영했다. 네. 이 행정관은 그 팀에 소속이 돼 있던 행정관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민정수석실 좀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었죠. 그 밑에 산하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실이 있고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이제 민정비서관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별 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맡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형철 비서관이 있었던 반부패 비서관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나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었던 그 민정비서관실 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전 비서관 아래 있으면서 그 반부패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관과는 별도로 이 사정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최근 그 보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백전 비서관은 그러니까 별도의 감찰반, 언론에서는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백원우 별동대를 백전 비서관은 이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그러니까 6명 원래는 이제 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원이 모두 6명인데 이 별동대 소속은 2명이라고 합니다. 그 2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으로 지금 취재 결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백원우 별동대에서 울산으로 내려가서 현지에서 첩보를 수집했다. 근데 현지에서 사전에 보고서를 만드는데 관여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또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기러 내려갔다는
있다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울산으로 내려간 것 자체는 인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 없이 그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 수사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양기관을 조율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예. 자, 이유경 기자. 지금 사망 시각, 발견된 시각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소방을 통해서 좀 확인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오후 3시 9분입니다. 저희가 앞서는 한 4시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시 9분이고요. 지금 그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과 생활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검찰에서는 이 특감 반원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고인이 생전에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했던 수사관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매우 유감이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예, 서주민 기자, 이제 이 행정관이 사실 심리적 압박을 많이 느꼈을 거다. 오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로 조여온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뭐 일단 검찰 수사는 그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백원호 전 비서관까지는 아직 소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 아까 말씀드린 A 씨를 포함한 이 특감 반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이유경 기자도 얘기했지만 A 특감 반원, 그러니까 오늘 숨진 A 씨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거로 알려졌고요. 다만 이제 오늘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문건 얘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건이라는 게 사실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만들었다면은 청와대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 울산 시장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건 여부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이 A 행정관이 문건을 직접 작성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뭐 드러나진 않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검찰도 아마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A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에 내려갔던 아까 얘기했던 그 특감 반원 같은 경우 별동대라고 하는 그 특감 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A 씨 역시 그 2명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A 씨가 실제로 울산에 내려갔다면 A 씨가 과연 앞서 그 청와대 설명처럼 과연 정말 검경 그 갈등 조정을 위해서 내려갔던 것이냐 아니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어떤 비위나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 하명을 받아서 내려갔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검찰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A 씨 같은 경우도 오늘 소환을 불러서 참고인 신분이지만 어떤 내용들을 만약에 울산에 내려갔다면 어떤 내용들을 좀 울산에 가서 보고 왔는지 또 어떤 첩보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지 또 그 첩보 내용들을 확인한 첩보 내용들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의 핵심인 첩보 문건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이 제보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저희가 취재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문건을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인데 이 문건이 매우 잘 만들어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서울에서가 만든 게 아니라 울산에서 직접 누군가를 내려보내서 만들었고 다시 경찰로 올려보내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울산지검은 지난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합니다. 경찰의 첩보와 수사 내용을 확인한 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경찰의 첩보 문건을 본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경찰청이 울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기서 만들어서 거꾸로 올려보냈다가 내려받은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못 쓰는 것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비서실장 첩보만 있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황 청장이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송 지검장이 재직할 당시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첩보 문건에 대해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한 범죄 첩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측근뿐만 아니라 김기현 시장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황 청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서실장 첩보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작 시장의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대한 첩보입니다. 뇌물을 수수했다 등 여러 비리였거든요. 황 청장은 검찰이 여러 가지 의혹을 흘리고 있다며 첩보 문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경 기자, 지금 검찰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됐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척된 수사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죠. 네, 이게 자유한국당의 고발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검에 배당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이 된 사건입니다. 이 재배당되는 과정에서 이미 울산지검 자체적으로는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지검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만큼 서울지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조금 속도를 빨리 내겠다. 왜냐하면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울산지검에서도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건을 누가 작성했고 왜 작성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범죄 첩보 문건이 생성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직권남용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선 선거 개입에 의지가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여기까지도 규명이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빨리 좀 속도를 내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실과 비서관실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민정비서관실에서 별도로 운영됐던 별동대 팀에서 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A 행정관, 숨진 A 행정관이 그 별동대 팀에서 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자, 그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지금 자기가 아는 얘기를 들은 대로 본 대로 지금 다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 진영에 있던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상당히 좀 더 큰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박형철 비서관은 비교적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 어떻게 문건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첩보 문건을 100원으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원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보통 하명 수사다. 하명 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보통의 첩보 문건을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진술과는 좀 배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지면서 이 전 특감 반원도 좀 상당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주민 기자, 네. 그 별동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TV조선이 처음에 먼저 특종 보도를 해드렸는데 별도로 2명의 특감 반원이 백원우 비서관 밑에서 일을 해왔고 이게 전방위로 본연의 어떤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까지 전방위로 관여를 해왔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민정비서관 그 특감반원은 모두 6명입니다. 6명인데 이 6명 가운데 이 2명에게만 이른바 특별 업무,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감찰 업무 말고 그 특별 업무를 별동대 형식으로 이제 지시를 하면서 운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업무와는 상관없이 이 소위 말하는 특감반, 별동대 특감반 같은 경우에는 그 창성동 별관에서 이 3층을 썼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5층을 쓰는데 이 2명은만 따로 이제 썼다는 얘기고요. 이 별동대가 최근에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른바 첩보문건 제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속보 문건에 관여가 됐다면은 사실 상당히 큰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이 울산시장 선거가 당시 이제 송철호 후보가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황상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 별동대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별동대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 해경에 대한 어떤 질책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경에 대한 질책뿐만 아니라 이제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감반원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의 그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그 친인척
감찰 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맡았는데 이제 그 업무를 했던 게 이 특감 그 별동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동대라는 그 특감반이 어떤 업무를 했느냐, 또 실제로 울산에 가서 그 앞서서 청와대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만을 했느냐, 아니면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 비위 첩보를 뭐 소위 말하는 생산하는 데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논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그러니까 핵심적인 상황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번 사건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이규경 기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금 진행을 쭉 해왔는데 사실 세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번 사건에 상당히 많은 정권 실세들이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또 형으로 불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구명 로비를 또 했고, 구명 로비를 하는 과정에 정권의 실세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과연 그 실세들을 직접 겨냥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재수 전 시장이라던가 지금 황운하 지금 현재 대전지방청장 관련된 수사들이 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걸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왜 이렇게 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좀 의지를 가지고 수사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입슈를 받았고 집중됐었기 때문에 이후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의지를 가질 이유가 있지 않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더 속도를 내면서 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